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지수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영상을 올립니다. EID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꼭 EID가 아니라 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싶어서 조금 더 요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다들 이렇게 뭐랄까요, 썸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빠졌습니다. 지금 화요일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개인들을 개인들 기관 외인을 떠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소 수요일까지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그래도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순매수만 따지고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지금 개인은 순매수를 한 것 같거든요. 코스닥은 순매도네요. 코스닥은 순매도고 코스피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서 지금 메이크업을 좀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인들이 실제로 이제 그 돈을 현금으로 좀 쥐려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통 팔면 예수금 잡히는 게 D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팔아도 금요일날 현금으로 주실 수가 있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설 연휴 느낌은 안 나지만 돈이 좀 필요할 거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테고요. 그렇다 보니 참다가 수요일에 파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일까지도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요. 물론 코스닥은 오늘 순매도를 했고 코스피는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한번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이 거래소 코스피의 융자 신용 잔고는 현재 요 정도 금액이 됩니다. 아직도 사실은 아주 많이 신용 잔고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코스닥을 보면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든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신용 잔고가 아주 많이 지금 현재 줄어든 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신용 잔고가 해서 아직도 신용잔고가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많이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반대 매매가 막 나오거나 막 곡소리가 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많이 빠졌지만 신용잔고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아마 당장 오늘자는 아닐 겁니다. 24일자니까요. 오늘 정도의 신용잔고가 줄은 걸 좀 보면 꽤 많이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서 잔고율이 제 생각에는 잔고 기준으로 한 수요일 정도면 반대매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반대매매가 또 반대매매를 불고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비는 한 내일하고 모레 정도가 아니겠느냐, 지수가 밀리는 게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우선 먼저 보면 현재 9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제가 어제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어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900포인트였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900포인트 이 라인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저항이 됐던 부분을 뚫어주고 나서는 지지가 됐던 게 9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근데 900포인트를 깨버리면서 오늘 2.84% 빠졌잖아요. 음봉 맞아버리면서 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지 라인을 조금 더 내려서 한 요 정도까지도 넉넉하게 잡으면 한 870포인트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870포인트 언더로는 빠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2018년에도 그렇고요. 물론 여기도 그렇고 상당히 굳건하게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를 돌파해주고 나서 밀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줄 때가 이제는 왔다. 다만 내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신용 쓰신 분들이 정말 버틸 수 있는 정말 그 마지노선까지 내일 밀리고 그렇게 되면서 내일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월화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내일 정도가 좀 저는 고비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또 그럴 것이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이제 27일 정도나 돼야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막 노출이 되고 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상장일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18, 19일날 청약해가지고 상장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목요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요 어떤 그 대외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 빼고 나머지 이슈들은 목요일에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버티고 버텨서 정말 그야말로 그 존버해서 최대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버텨야 될 날짜는 저는 내일이 아니라 한 모레 정도까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 자, 보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현재 지금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본 유럽 시장은 러시아 어제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RTSI 지수도 엄청 빠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전부 다 음봉이었었고요.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유럽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만 이제 아시아 시장은 오늘 상해 종합이라든지 항생, 대만, 각권 전부 다 빠졌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빠졌지만 유럽 시장은 현재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자, 제가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코인 보면 비트코인이 현재 보면 바닥을 좀 잡았어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한 뭐 어제 10시 정도 이후로 이게 1시간 봉 차트거든요. 바닥을 좀 이렇게 잡으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요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여기서 좀 바닥을 잡고 서서히 좀 반등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현재는 뭐 왜 코인 얘기하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코인과 현재는 이런 그 지수와 주식과 전부 다 투기 자산, 좀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좀 커플링하는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커플링하는 흐름이 많이 있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인과 미국 뭐 나스닥, 뭐 다우, S&P 500, 또 나스닥 선물, 우리 시장과 뭐 중국 시장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같이 살피면 좋다. 근데 지금 오늘 서서히 좀 반등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보면 이렇게 좀 반등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죠. 자, 어찌됐건 뭐 세계 주요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반등이 좀 나오곤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시장이 뭐 흔들흔들해서 제대로 뭐 반등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것은 뭐 누구한테 뭐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갖고 상황을 살펴야 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가장 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방과 러시아 맞불 군사 훈련,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오후 7시 15분에 나온 좀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보면 KBS 뉴스에서 나온 건데, 우크라이나 둘러싼 서방의 러시아와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막 내용이 나옵니다. 나토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가운데 미군은 신속한 유럽 파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력 시위에 나서는 등 즉각 반발. 내용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보면 미군과 나토는 대서양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그죠? 아울러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도 중국, 러시아, 아라비아해서 연합 해상훈련이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유럽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아라비아 해 서쪽 해역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다. 쭉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들이고요. 뭐 중국하고 러시아, 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쪽 이렇게 연합으로 현재 대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 뭐 대치라는 게 뭐 당장 뭐 총 쏘고 막 포탄 쏘고 하겠다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만큼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적대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좀 클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FOMC 회의 앞둔 거에다가 그죠? 오미크론까지 아주 시장을 밀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방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의 어떤 이유가 뭐냐 묻는다면 FOMC 회의에 다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테이퍼링 이슈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현재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어떤 강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혹시 나오더라도 상쇄할 만큼의 리스키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시장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언제든 말도 안 되는 시점에 반전이 나오고요. 그 반전이 빠진 만큼 정말 그야말로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을 정도로 강하게 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예상했던 것 그러니까 뭐 한 5일 6일 빠지면 하루 반등 나오지 않겠어? 하루 반등 나오면 이틀 가지 않겠어? 뭐 이렇게 장대 한번 양봉 나오지 않겠어? 하고 계속 자금을 투입했던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손실을 보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자금을 들고 관망하면서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된 것을 그냥 차분하게 지켜볼 만한 상황이지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것까지 물리게 되면 정말 답 없죠. 반등이 좀 나오면서 내가 조금 물리더라도 먼저 들어갔던 종목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지만 주도 섹터와 주도 테마가 그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닌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에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둘 다 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자금 현재는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자 보시면 FMC를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FMC 앞두고 트리플 약세다. 뭐 코스피 2700선을 위협하고 있다. 얘기 나오는데요. 보시면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우동을 쳤다. 주가와 원화, 채권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그죠? 원달러 환율 지금 1200원 육박. 그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항상 한창 심할 때 1345원 어디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상당히 좀 이것도 위험 수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또 반대 매매까지 또 나오면서 1년 10개월 만에 900선이 좀 무너진 상황이고 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죠? 조기 긴축을 그 연준이 조기 긴축 빨리 테이퍼링 해가지고 자금 빨리 축소시키겠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축소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시장을 뒤엎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잠깐 나가서 라이브 한번 볼까요?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확진자 수가 이제 9,000명 오늘 확진자가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8,500명이었는데 지금 10,000명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000명도.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10,000명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하루에도 사망자 수가 30명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죠, 여러분들. 건강이 가장 우선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정도면 그래도 한 번 정도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음봉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밀어버렸는데 거의 3% 가까이 빠지면서요. 870포인트 뭐 좀 더 밀리면 850포인트 정도까지 한 번 더 하방으로 밀고 목요일 정도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밀고
그리고서 뭔가 어떤 바닥을 잡으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저는 좀 그런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종목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목을 뭐 어떤 종목이 됐건 사실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큰 이유 뭐 어떤 그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보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53종목, 코스피에서는 132종목, 하락한 종목이 코스닥은 1300종목, 그죠? 코스피 하락한 종목은 862종목.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는 하루였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하루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뭐랄까요, 이렇게 밀 만큼 정말 밀고 빠질 만큼 정말 빠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어쨌든 상황 속에서 워낙에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뭐 우선은 뭐 하루 정도 한번 좀 보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27일 상장이잖아요.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그 상장하는 시점에서 또 관련주들이 한번 묶어가지고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흐름을 어떻게 좀 좋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흐름을 좋게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 고비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하루만 더 잘 버텨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얘기하듯이 말씀드려서 좀 오해하실 텐데 잘 버텨보고 이제 그 남은 시간들을 한번 대응의 영역으로서 2월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설 연휴 전에 사실은 약세를 예상을 했고요. 설 바로 직전에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한 금요일 정도에는 들어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전에 굳이 뭔가 좀 찾자면 목요일 정도에 조금 더 빠른 이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까지도 좀 빠질 수 있는 현재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뭐 어찌됐건 현재 보면은 이 유럽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하고 오늘 새벽하고 내일 오전 상황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지수만 그리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만 상황들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좀 나오면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고해서 좀 시장의 이런 흐름들을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